네, 이 문제에 관련해서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김하연 기자, 아동학대가 한두 번 이슈가 된 게 아닌데요. 여전히 구멍이 많은 것 같네요. 네, 이번에 결국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준이양 사례를 먼저 돌이켜보면은요, 이 아이가 학대를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는 사회적 접점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. 네. 준이양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친부와 함께 병원에 다녔었는데요. 이 기록이 지난해 3월부터 완전히 끊깁니다. 네. 만약에 이처럼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던 아이가 갑자기 병원에 오지 않는 경우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통보되는 시스템이 있었다면 준이양을 보호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. 네. 또 미취학 아동이기 때문에 정부의 촘촘한 그물망에서 제외가 됐었고요. 준이양이 다니다 그만둔 어린이집이나 주변 이웃들도 이 학대 사실을 알아채지는 못했습니다. 네. 그런데 이렇게 알려져서 이제 사회적인 공분을 사는 사례 말고도 전라북도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한 해 2,000건이 넘는다고요? 예, 그렇습니다. 사실은 그 수치도 신고가 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방치되는 아동들은 더 많습니다. 네. 전북이 전국에서도 아동 인구 대비 학대 건수가 가장 높은 편인데요. 이게 신고율이 높아지고 있다. 그간 가정일로만 여기던 걸 이제는 조금씩 사람들이 신고하고 있다. 이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. 네. 그만큼 학대가 실제 많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.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또 아동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보여집니다. 네. 그리고 이런 걸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이제 아동보호 전문 기관인 거잖아요. 근데 이곳의 상황도 열악하다고요. 네, 지금의 인력으로는 하루에 당장 처리해야 할 신고만으로도 벅찬 실정입니다. 이렇다 보니까 사후 관리가 촘촘히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인데요. 네. 2015년에 있었던 사건이죠. 전주에서 9살 김모 군이 할머니에게 회초리를 심하게 맞아서 쇼크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. 네. 이 사례는 사실 한 번 신고가 됐던 사례였습니다. 신고가 이웃 주민에 의해서 돼서 한동안 보호시설에서 지냈고요. 다시 할머니에게 맡겨졌었는데요. 이 원가정으로 돌려보내진 이후에 부모 교육이나 주민센터의 관리, 이런 주변의 관심이 좀 촘촘하게 작용하지 못했던 사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이제 이런 가슴 아픈 아동학대 사건들이 정말 고리를 끊어야 할 텐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? 네, 우선 이 사건이 터지면 대책들은 쏟아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실제로 아동복지에 투입되는 예산이나 인력은 해마다 동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. 그리고 주변의 관심도 중요한데요. 이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도 있잖아요. 네. 이 학대당하는 아이들은 보통 그 이전에 징후를 꼭 보인다고 합니다. 의심되는 게 있으면 주변에서도 적극 신고해 주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